오늘은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셀프 정비에 대한 관심도가 늘은 것 같아요. 내 차는 내가 관리하는 아주 좋은 문화가 정착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셀프 정비소가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샵도 셀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셀프로 엔진오일 교환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내 차니까요. 닦고 줄이고 기름시자. 엔진오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엔진오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캔 타입과 카트리지 타입. 이 두 가지 타입에 따라서 엔진오일 교환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오늘은 이 카트리지 타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닛 레버를 당겨주시고 본닛을 열어주세요.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장갑을 꼭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간혹 니트릴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 계신데 니트릴 장갑은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나 아니면은 오일 종류 작업을 하실 때는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많이 미끄럽죠. 이런 면장갑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에어클리너입니다. 에어클리너는 차종에 따라 다 다르지만 클립을 분리해서 여는 타입이 있고, 오늘 이 차량처럼 앞쪽에 이 게이트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오픈! 그리고 이 레버를 언락으로 돌려서 당겨주면 됩니다. 쭉 당겨주시면 돼요. 매번 엔진을 교환할 때마다 교환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10,000km마다 엔진을 교환하신다면 에어클리너를 함께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그래도 에어클리너를 20,000km 또는 30,000km마다 교환할 거라 생각하신다면 에어컨을 빼신 상태에서 털어주셔야 돼요. 터는 방향은 밑에 쪽에서 이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상단에서 밑에 쪽 방향으로 에어로 불어주셔야 돼요. 교환하신다면 털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에어클리너를 그냥 털거나 교환하신 것만 끝내지 마시고 이 에어클리너 통 자체 내에 이 안에 있는 이물질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안쪽이 지저분하다면 에어클리너의 오염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에어클리너는 정말 중요한 것이 터보 차량의 경우 이 에어클리너를 통한 공기가 터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필터가 100% 다 걸어준다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청결 상태도 무척 중요합니다. 미세한 그 먼지 알갱이, 돌 알갱이, 그 알갱이들이 빠른 속도로 날라와서 터보의 임펠러에 부딪히는 순간, 또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하는 순간 터보의 불량사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큰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에어클리너를 청소하시더라고요. 우리의 MI 수용차에서도 그런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에어건으로 에어클리너가 없는 상태에서 먼지를 털게 되면 고스란히 그 이물질들이 다 터보 쪽으로 흡기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큰 낙엽이나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유독 이쪽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손이 닿는 부분까지 이렇게 물티슈나 짝 젖은 걸레로 닦아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셀프 정비소에 방문하셨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 에어클리너 통을 그대로 탈착을 해서 이 안쪽을 청소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셀프로 내 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에어클리너를 분리를 해서 봐봐 이거 지금 이 에어클리너 장착을 잘못하신 거야. 삐딱하게 해가지고 다 씹혔잖아, 찢어졌잖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위쪽은 깨끗해요. 하지만 밑에 쪽은 이렇게 이물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주 고운 모래들이 밑에도 깔려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에어클리너를 통과해서 엔진 안으로 유입되는 순간 우리 엔진도 스트레스 받겠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장착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이 에어클리너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요령은 터보를 관리하는 요령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터보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무언가 들어가기 힘들고 에어클리너를 분리해서 청소를 하기 힘드신 분들은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셔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품 에어클리너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신품 에어클리너를 장착을 할 때 양 사이드에 이 고무 바킹이 있는데 바킹 발음 잘해야 되겠다. 이 고무 바킹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삐딱한 상태로 장착이 되면은 틈새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있던 이물질들이 그 틈새로 다 들어옵니다. 엔진으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장착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에어클리너 장착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남았네요. 오일 필터의 위치가 위쪽에 있는 차량들이 있고 하단에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옆에 박혀 있는 차량들도 있고. 여기 좀 통일을 좀 하면 안 되냐? 오늘 차량은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오일 레벨 게이지를 빼주겠습니다. 오일 레벨 게이지를 뺀 이유는 오일량을 확인해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일 교환을 할 거니까요. 가솔린 차량의 경우 이 레벨 게이지가 누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색이라기보다는 엔진을 때가 묻은 거죠. 이 레벨 게이지 끝단부에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찌꺼기가 있다면 엔진을 팬 부분에 엔진 때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레벨 게이지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레벨 게이지 상단에 보면 이렇게 오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게 있고 3개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오래된 차량의 경우 이 레벨 게이지에 있는 오링이 없는 것도 있고
없고, 근데 있는 차량의 경우 이 오링이 오래돼서 딱딱해져서 끊어진 차량도 있고 없어진 차량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레벨 게이지를 꽂았을 때 그 기밀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오일 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뺐을 때 꼭 확인하세요. 라쳇을 사용해서 오일 필터 캡을 분리할 겁니다. 라쳇 사용할 줄 아시죠? 방향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저는 풀러줄 거예요. 필터 캡을 분리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과도하게 체결된 것들도 있어요. 몇 번만 풀러주면 됩니다. 살살 돌려서 캡을 빼주면은 오일 필터와 함께 나올 거예요. 뺄 때 오일이 이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뜨겁지 않은 상태라면 내 차는 깨끗해야 되니까 이렇게 헝겊을 대주시고 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필터를 뺐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은 교환할 필터를 빼주고, 이게 필터를 너무 오랫동안 안 가게 되면 딱딱해져서 엔진에 큰 데미지를 줍니다. 필터는 꼭 갈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일 필터 캡이 딱 보일 겁니다. 이 사이에 오링이 있어요. 이 오링을 귀찮아도 꼭 교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오링, 꼭 이상하게 이 앞에 오링은 왜 교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오링은 교환하셔야 돼요. 얇은 송곳으로 이용해서 앞쪽 오링을 빼줍니다. 이대로 오일 필터를 장착을 해서 껴주면은 오염된 엔진 오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더러워지겠죠. 장착을 하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하츠크렌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거 아직도 까맣게 나오잖아.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일단은 장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일 필터 하우징으로 가야 돼요. 이 필터 하우징에도 오염된 엔진 오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차량을 올려서 오일 드레인을 풀어보겠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분리를 할 거예요. 이 드레인 플러그도 문제가 있네요. 연장을 사용해서 한 번에 빡! 이럴 때는 그 비닐 장갑을 끼셔도 돼요. 이거 안 좋아 얘도. 자, 이 상태에서 초보자분들은 손에 엔진오일이 많이 묻어요. 어느 정도 볼트의 길이가 다 빠졌다 싶을 때 우리는 손을 놔줘야 됩니다. 엔진오일을 이렇게 자연 낙하로 최대한 다 빼주세요. 이제 우리는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엔진오일이 자연 낙하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랜턴을 들고 하체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누유가 뭔가 많다 여기는, 하체 부싱은 괜찮은지, 이 시간에 타이어 공기압을 봐주셔야 되고요. 저는 점검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엔진오일을 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낙하로 서서히 빼내는 방법이 있고, 석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석션기를 사용해서 엔진오일의 잔량을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프 정비 코너에서는 이렇게 석션 장비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업을 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네요. 자, 이렇게 다 엔진오일이 배출이 됐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드레인 플러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인 플러그를 2회에서 3회 정도 교환하실 때 이 드레인 플러그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레인 플러그가 나사선이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팬 쪽에 나사선도 망가진 경우가 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비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드레인 플러그를 재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하지만 꼭 교환하실 게 또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 갔어 이거? 와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어있나? 여기 있다. 이 와샤 좀 제발 좀 꼭 좀 교환해 주세요. 그래도 이 차량은 교환을 하긴 한 거야. 평평한 와샤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턱이 발생합니다. 드레인 플러그가 장착되는 부분과 오일팬이 장착되는 부분과 겹쳐지면서 턱이 발생하고, 계속 재사용하다 보면 여기서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드레인 플러그도 몇천 원 안 합니다. 직접 교환하실 때 부품업체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드레인 플러그를 구매하세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판매하는 오일 필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와샤가 같이 공급이 됩니다. 저는 원래 이 차량도 이 드레인 플러그를 신품으로 교환하고 와샤도 신품으로 교환할 거예요. 나사선이 안 좋아질 건 많아.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손으로 이렇게 풀면 살살살살 잘 풀리는데 한 번씩 탁탁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손으로 최대한 돌려주세요. 봐, 플러그만 교환했을 뿐인데 잘 들어가잖아. 끝까지 들어간다고. 정상적이면 밑에 살짝 오일이 묻었던 건 닦아주고 손으로 최대한 조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돼요. 얘도 규정 토크가 있어요.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한 토크는 절대 아닙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위로 가시죠.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자연 낙하했을 때 오일 필터 하우징에 있던 오일들도 대부분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죠. 이대로 되면 신품 엔진 오일이 같이 또 희석이 된다고. 캔 타입이거나 아니면 밑으로 장착된 카트리지 타입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위에서 장착된 카트리지 타입들은 이 하우징 안에 폐유가 나와 있습니다. 석션기가 있다면 석션기로 좀 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석션을 하셔도 되고, 석션기가 없다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차는 내가 지킨다. 차가 정비를 깔끔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필터를 장착을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다이소 또는 기금소에 가시면 3,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필터를 그냥 장착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용하는 엔진오일에 좀 담가줄 거예요. 꼭 내가 사용하는 엔진오일을 담아주세요. 오일 필터를 담가줍니다. 생각보다 빨리 스며들어요. 저는 축축하게 다 적시는 것을 좋아해요. 구멍이 있는 이 안쪽부터 넣어주면 잘 들어갑니다.
이 오일 필터가 엔진오일을 빨아들일 동안 저는 이 오링을 장착할 겁니다. 이것도 제발 견하세요. 이게 셀프 정비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해놓고 이거 하나 때문에 엔진오일이 줄줄 새가지고 엔진이 붙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턱이 있어요. 위에 턱과 밑에 턱. 밑에다 끼셔야 돼요. 위에다 끼는 순간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합니다. 밑에, 꼭 밑에. 이 상태에서 또 그냥 장착하시는 것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풀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 풀통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아요. 여기다가 또 엔진을 담아주면 돼요. 풀통에 엔진오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잘 나와. 한 방에 잘 나와, 한 방에. 제가 이것만 잡아도 딱 눈치채셨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엔진오일을 손으로 묻혀서 이렇게 발라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풀은 아니지 이제. 엔진오일을 이렇게 오링에 발라주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 발리거든요. 그 엔진오일을 손에 묻힐 필요가 없어. 손에 묻으면 뭐 정력이 좋다고 하면 내가 뭐 손에 다 발라뒀겠지만 난 아직 건강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엔진오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한 100년은 쓸 것 같은데, 차 폐차할 때까지.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니틀 장갑을 껴야 되겠네. 니틀 장갑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완전 신데렐라 사이즈인데? 민철이 너 신데렐라 발 사이즈가 몇인지 알아? 275야 인마. 필터를 빼주겠습니다. 축축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이거 꿀 같은데? 꽂아준 상태에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잘 머금고 있어서 방울방울 흘릴 일은 거의 없어요. 쿡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돌려줍니다. 손으로. 이 캡이 플라스틱이라서 캡에도 조임 토크가 써 있어요. 얘도 과도하게 조여주면 안 돼. 장착이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링이 씹혀서 튀어나와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주입해야 되겠죠. 오일 캡을 열고 그 다음에 오일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정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커버를 열어주세요. 캡을 열기 전에 주위를 좀 닦아주세요. 이 주위에도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캡을 열고 닫고 할 때 이 먼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닦아준 상태에서 캡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 사이도 바깥쪽으로 닦아주세요. 이 캡도 좀 닦아줘야 되겠죠. 엔진오일 주입을 해야 되겠죠. 엔진오일 주입할 때 이렇게 주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돌려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는 꿀렁꿀렁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돌리시기만 해도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요. 엔진오일이 튈 리가 없는 거죠. 소소한 팁, 정량에 맞게끔 딱 주입을 합니다. 캡도 장착을 해야 되겠죠. 살살 돌려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동을 걸어서 오일 필터 쪽에서 혹시라도 오일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동차 정비사분들은 실수하실 확률이 낮지만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꼭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이런 캔 타입도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담그는 게 아니라 부어주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가득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제 무기인 풀로 오링을 발라주겠습니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세팅 끝! 캔 타입의 경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비닐로 덮어놔주면은 작업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필터에 오일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유, 가득 담아주는 이유는 초기 시동 시에 엔진 마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빈 공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차를 관리할 때는 이 필터에다가 오일 첨가제를 가득 부어줍니다. 엔진을 교환하고 오일 필터에 엔진을 가득 담겨져 있다면은 초기 시동 때 그 소리부터 달라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포터입니다. 포터 같은 경우 오일 필터의 크기가 크고, 오일 교환할 때 오일 필터에 엔진을 가득 넣고 시동을 걸었을 때와 오일 필터에 오일을 넣지 않고 시동을 걸었을 때 그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내 차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소소한 관리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 엔진을 교환하신다면 오늘처럼 해보세요. 자동차는 애정을 주는 만큼 저희에게 보답을 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에게 기술료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엔진을 교환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에어컨 필터?